이번 시간 140쪽 개념 코드 5번 역함수의 식입니다. 앞서 2시간에 걸쳐서 2번의 강의에 걸쳐서 역함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아무 함수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1대1 대응이나 함수만 역함수가 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활용될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역함수의 식. 역함수도 함수예요. 그렇다면 함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규칙을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함수도 함수예요. 그쵸? 역함수. 원래의 함수의 대응을 역으로 바꾼 함수. 어쨌든 얘도 함수다. 그럼 이것도 역대응을 한 건데, 원래 함수 역대응을 한 건데, 그럼 그 역대응의 규칙을 나타내는 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구해보자. 그러면 그 식을 구하는 방법의 기본 원리, 여기에 밑줄 체크해 봅시다. 역함수는 역대응을 했으니까 정의역 x와 공역 y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래서 공역 y가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고 이 정의역 x가 공역 y가 돼버린 겁니다. 즉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된다. 이게 역함수인 거죠. 역함수.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역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됐다. 그쵸? 말은 맞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식을 구하는데 활용을 하느냐? 자, 역함수의 식 y는 f 인버스 x를 구하는 방법. 즉 f의 역함수의 식이죠. 이게 식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y는 fx의 식. 그러니까 역함수 만들기 전에 원래 함수 있죠. 원래 함수의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그럼 x는 뭐 y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꼴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어쨌든 요거 뭐 이런 식에 너무 이제 꽂히지 마시고요. 그냥 x에 대해서 정리해라 그러면 x는 y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바꾸고 근데 만약에 함수를 fx는 하고 x의 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fx를 뭘로 바꾸고 y로 바꾸고 x는 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바꿔 쓰면 돼요. 바꿔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y로 바꾸고 이제 이걸 x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응? 응? 자, 감이 잘 안 오세요? 일단 예시를 가지고 풀어 본 다음에 그 이유를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y는 2x-1의 역함수의 식을 구해 보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x에 대해서 정리하라고요. x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여기 중간 가정을 한번 써볼까요? 중간 가정을 써볼게요. 자, 여기서 1을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이렇게 가고요. 2x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x하고 y를 바꿔주라고요.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왜 x, y를 바꿔주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식을 표현할 때 정의역을 뭘로 씁니까? x로 쓰고 그거에 대응하는 치역을 y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의 역대응에서 지금 왜 x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줬냐면요. 아니 이제 x하고 y하고 역할을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y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x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x는 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면 식이 편해지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썼으니까. 그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x는 얼마, y에다가 3을 대입하면 x는 얼마, 이렇게, 즉 정의역의 식이 나오고 그게 치역인 어떤 놈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함수의 식을 표현해주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세요. 첫 번째 거 보면은 x에다 얼마를 대입해서 요걸 계산했더니 그 결과가 y가 나온다. 그런데 이걸 역대행을 했으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식을 쓰는 그 관례라고,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 관습에 따라서 보면 엄청나게 혼동이 됩니다. 왜? 여기다 얼마 대입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이거 바꿨지?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x, 치역을 y로 하고 하니까 역함수도 함수니까 요렇게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얘를 x로 바꾸고, 그럼 얘가 이제 정의역 역할을 하는 거라는 x라는 문자가 돼버린 거고요. 얘는 y로 바꿔주면 x에다 얼마 대입하면 y가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역함수일 뿐이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얘 2도 한번 볼게요. 2도 한번 보면 fx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근데 여기 쌤 y 없는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를 뭘로 바꿔주고 y로 바꿔주고 x는 으로 정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 이항을 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x하고 y를 바꿔서 써주면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6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이게 y 대신에 얘가 f의 역함수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 인버스 x는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말은 좀 길게 했는데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사실 간단합니다. 역함수는 원래의 함수의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고 x, y가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x, y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중간에 대신에 그러면 x는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요거를 y로 바꾸고 요거를 x로 바꾼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더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연습한 문제에서는 정의역하고 치역 또는 공역의 범위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제 문제에서 정의역, 치역, 공역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서 배웠는데 정의역이나 공역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해주지 않으면 걔네는 뭐다?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도 있어요. 야, 정의역 x의 범위를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치역 y의 범위도 제한된 범위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 f와 그 역함수 f 인버스의 정의역 치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함수 f가 정의역이 a 이상인 범위일 때 그때 치역은 y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f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아니, 정의역하고 치역이 바뀐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정의역의 범위는 얘의 범위가 x로 바뀌어서 얘가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이 y는 b 이상이었죠. 그럼
f의 역함수를 얘가 정의역이 됐기 때문에 x는 b 이상이 되는 거고요. 치역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x는 a 이상인데 치역은 y 이상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다 경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뒤바뀌어서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당연하죠. 따지고 보면 당연하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표로 보자고요. 대응표로. 자, 이렇게 돼 있는 간단한 걸 봅시다.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f가 이거라고 쳐봅시다. 그럼 f의 정의역의 범위는 얼마예요? 정의역은 1, 2, 3이죠. 치역은 뭐예요? 10, 11, 12죠. 그럼 이거 역대응이 어떻게 돼요? 역대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정의역은 뭐예요? 10, 11, 10입니다. 치역은 뭐예요?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범위로 나와서 복잡해 보였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역함수는 원래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제도 마찬가지죠. 예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예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의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래요. 쌤,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데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죠. x는 2 이상의 범위에서만 따져라. 그러니까 보자고요. 원래 이 함수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2,1 또는 축이 2인 아래로 볼록한 함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는 이 함수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왜? 아니 여기다가 x1을 대입했을 때의 값하고 x2를 대입했을 때 뭐 여기 x2라고 하면 요 값이 함수 값이 다른데 아니 대입하는 값이 다른데 함수 값이 겹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근데 범위를 뭘로만 제한하면 2 이상으로 제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만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얘는 중복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1대1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하면 얘도 1대1 대응이 되고요.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x는 2 이상이고 그때 2 이상의 범위에서 치역의 범위는 y는 1 이상이에요.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얘가 뭐가 되니까 얘가 정의역이었던 애가 역함수에서는 치역이 되고 이 치역의 범위는 y로 바뀌어서 y는 2 이상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있네요.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인 얘가 정의역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역과 치역이 그래서 바뀐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 xy를 바꿔서 정리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역함수는 걔네의 정의역 치역의 범위가 바뀌어서 정리가 되더라. 되셨습니까? 네, 역함수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다 역함수를 마무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